자동차 정비 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 점수와 정답이 바로 연결된 기출족보 엑기스 60문항 시작하겠습니다. 1번 클러치의 릴리스 베어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평면 베어링형입니다. 평면 베어링형. 2번 자, 공식부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종감속비를 구하는 공식은 링기어의 인수 나누기 구동 피니언의 인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계산 문제 풀어볼까요? 자, 구동 피니언의 인수가 15, 링기어의 인수가 58일 때 종감속비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윤쌤이 알려주는 팁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감속비를 구하는 공식 어떤 식으로 하냐? 자, 큰 값 나누기 작은 값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15하고 58 어느 게 더 큽니까? 그렇죠. 58이 더 크죠. 그러면 58 나누기 작은 값 15 하면 얼마죠? 58 나누기 15 하면 3.87이 됩니다. 자, 종감속비를 구하라. 그러면 계산 문제 풀 때 큰 값 나누기 작은 값 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정답 나옵니다. 자, 3번 배터리 취급에서 전해액을 만들어 사용할 때 증류수에 황산을 조금씩 첨가하면서 혼합합니다. 황산에 증류수를 첨가하는 게 아니라 증류수에 황산을 조금씩 첨가하면서 혼합합니다. 4번 배기가스 중의 일부를 흡기 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킴으로써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 산화물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EGR 장치입니다. EGR 장치. 5번 교류 발전기에서 축전지의 역류를 방지하는 컷아웃 릴레이가 없는 이유는 실리콘 다이오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 다이오드. 6번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는 각 회로에 동일한 전압이 가해지므로 입력 전압은 일정합니다. 입력 전압 일정합니다. 7번 자동차 문이 닫히자마자 실내가 어두워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램프는 감광식 룸램프입니다. 감광식 룸램프. 8번 연료 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 배출구는 노출된 전기 단자로부터 200mm,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0mm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빈칸 채우기 출제됩니다. 200, 300. 9번 브레이크 드럼이 갖출 조건은 무게가 가벼워야 합니다. 무게 가벼워야 합니다. 10번 여러분들 ABS는 전자제어 제동장치를 말합니다. ABS의 주요 구성품에는 ECU, 휠 속도 센서 또는 휠 스피드 센서, 하이드롤릭 유닛, 컨트롤 유닛 등이 있습니다. 11번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의 구성 원소는 탄소와 수소입니다. 탄소와 수소. 12번 최적의 공연비는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 가능한 공연비입니다. 13번 가솔린의 안티노크성을 표시한 것은 옥탄가입니다. 옥탄가. 14번 흡기 관로에 설치되어 칼만 와류 현상을 이용하여 흡입 공기량을 측정하는 것은 공기유량 센서입니다. 공기유량 센서. 15번 LPG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LPG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16번 자동차용 교류 발전기에서 자속을 만드는 부분은 로터입니다. 로터. 17번 공기 브레이크 장치에서 앞바퀴로 압축 공기가 공급되는 순서는 공기 탱크, 브레이크 밸브, 퀵 릴리스 밸브, 브레이크 챔버 순입니다. 리피트. 공기 탱크, 브레이크 밸브, 퀵 릴리스 밸브, 브레이크 챔버.
자, 18번 가속도 센서가 사용되는 전자 제어 장치는 에어백 장치입니다. 에어백 장치. 19번 내연 기관에서 언더스퀘어 엔진은 실린더 내경분의 행정이 1보다 큽니다. 언더스퀘어 엔진 실린더 내경분의 행정이 1보다 큽니다. 20번 내연 기관에서 오버스퀘어 엔진은 실린더 내경분의 행정이 1보다 작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1번 자, 공식부터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회전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분모는 회전력 또는 토크이고 분자는 716 곱하기 제동마력 또는 축마력입니다. 자, 공식부터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회전속도 회전력 또는 토크분의 716 곱하기 제동마력 또는 축마력입니다. 그러면 자, 기출문제 기관의 회전력이 71.6kg 힘 미터에서 200ps의 출력을 냈다면 이 기관의 회전 속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자, 분모는 일단 회전력 또는 토크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회전력 얼마라고 했죠? 문제상에서 71.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1.6.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자, 여러분들 716 곱하기 제동마력 또는 축마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16은 고정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716 곱하기 자, 축마력 얼마라고 되어 있죠? 200p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자, 716 곱하기 200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14만 3,200이 나옵니다. 그러면 14만 3,200 나누기 71.6 하면은 2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000 rpm입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죄송하게도 팁이 없습니다. 공식 암기하신 다음에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팁이 없어서. 22번 연소 1kg을 연소시키는 데 드는 이론적 공기량과 실제로 드는 공기량과의 비를 공기과액률이라고 합니다. 공기과액률. 23번 전자제어 현가 장치에서 자동차 전방에 있는 노면의 돌기 및 단차를 검출하는 제어는 프리뷰 제어입니다. 프리뷰 제어. 24번 자동 변속기에서 밸브 보디에 있는 매뉴얼 밸브의 역할은 변속 레버 위치에 따라 유로를 변경합니다. 유로 변경. 25번 부특성 서미스터를 이용하는 센서는 냉각수 온도 센서입니다. 냉각수 온도 센서. 26번 기관 과열 원인 어떤 것들이 있냐? 냉각수가 부족할 때, 수온 조절기가 불량할 때, 냉각팬 작동이 불량할 때, 라디에이터 막혔을 때. 자, 기관 과열 원인 냉각수가 부족할 때, 수온 조절기가 불량할 때, 냉각팬 작동이 불량할 때, 라디에이터가 막혔을 때 등입니다. 27번 디젤 기관에서 기계식 독립형 연료 분사 펌프의 분사 시기 조정 방법은 펌프와 타이밍 기어의 커플링으로 조정합니다. 28번 디젤 기관의 연소실 형식 중 연소실 표면적이 작아 냉각 손실이 작은 특징이 있고 시동성이 양호한 형식은 직접 분사실식입니다. 직접 분사실식. 29번 기관에서 흡입 밸브의 밀착이 불량하면 나타나는 현상.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가속 불량,
공회전 불량, 압축, 압력 저하 등이 있습니다. 30번 축전지 극판의 작용 물질이 동일한 조건에서 비중이 감소하면 용량은 감소합니다. 용량 감소. 31번 크랭크 축에서 크랭크 핀 전월의 간극이 커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백색 연기를 배출합니다. 백색 연기 배출, 백색. 32번 실린더 헤드를 떼어낼 때 볼트를 바르게 푸는 방법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향하여 대각선으로 풉니다. 33번 전자제어 동력 조향 장치는 조향 기어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전자제어 동력 조향 장치에 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해놓고 조향 기어가 필요 없다라고 제시됩니다. 그럼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전자제어 동력 조향 장치는 조향 기어가 필요합니다. 34번 디젤 기관에서 분사 시기가 빠르면 배기가스의 색은 백색이 아니라 흑색이 됩니다. 흑색. 35번 ABS는 바퀴가 로크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향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36번 내연기관과 비교한 전기 모터는 평균 효율이 높습니다. 평균 효율 높습니다. 37번 분사 펌프에서 딜리버리 밸브의 작용은 연료의 역류 방지, 노즐에서의 후적 방지, 연료 라인의 잔압 유지 등이 있습니다. 리피트. 분사 펌프에서 딜리버리 밸브의 작용, 어떤 작용들이 있냐? 연료의 역류 방지, 노즐에서의 후적 방지, 연료 라인의 잔압 유지 등이 있습니다. 38번 동력 조향 장치가 고장시 핸들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전 체크 밸브입니다. 안전 체크 밸브. 39번 피스톤 평균 속도를 높이지 않고 엔진 회전 속도를 높이려면 행정을 작게 합니다. 행정 작게 합니다. 40번 라디에이터 앞쪽에 설치되어 있고 고온 고압의 기체 냉매를 냉각시켜 액체 상태로 변환시키는 것은 응축기입니다. 응축기. 41번 기관의 회전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센서는 크랭크 포지션 센서입니다. 크랭크 포지션 센서. 42번 축전지를 급속 충전할 때에는 축전지의 양극과 음극 케이블을 자동차에 분리한 상태로 충전해야 합니다. 자동차에 분리한 상태로 충전해야 합니다. 43번 차동 장치에서 차동 피니언과 사이드 기어의 백래시 조정은 스러스트 와셔의 두께를 가감하여 조정합니다. 44번 변속기의 변속비를 구하는 식은 엔진의 회전수를 추진축의 회전수로 나눕니다. 45번 전자제어 스로틀 장치의 기능은 구동력 제어, 정속 주행 제어, 공회전 속도 제어 등이 있습니다. 46번 클러치 디스크의 런아웃이 클 때 나타나는 현상은 클러치의 단속이 불량해집니다. 클러치 단속 불량. 47번 동력 조향 장치에서 오일 펌프 압력 스위치의 역할은 기관 아이들링 회전수를 증가시킵니다. 기관 아이들링 회전수 증가. 48번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 그 원인 무엇 때문인가?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극이 작을 때입니다. 클 때가 아닙니다. 작을 때입니다. 작을 때.
49번 기관의 동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다이나모미터입니다. 다이나모미터. 50번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을 사용하면 라디에이터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51번 밸브 스프링 자유 높이의 감소는 표준 치수에 대하여 3% 이내이어야 합니다. 3%. 52번 차량용 엔진의 엔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는 어떤 것이 있냐? 흡입 효율, 최적 효율, 충전 효율이 있습니다. 흡입 효율, 최적 효율, 충전 효율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3번 옴의 법칙 V는 I 곱하기 R. 여러분들 여기서 V는 전압이고 I는 전류이고 R은 저항입니다.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또 전류는 즉 I는 R분의 V입니다. 그리고 R은 I분의 V입니다. 그러면 자 옴의 공식 한번 알아볼까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입니다.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입니다. 그리고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입니다. 자, 옴의 공식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윤생과 함께 계산 문제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자 일단 전압부터 한번 구하는 방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류가 3A이고 저항이 10옴일 때 전압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3 곱하기 10은 얼마입니까? 3 곱하기 10은 그렇죠. 30V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입니다. 그러면 전류하고 저항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3 곱하기 10은 얼마? 30이 됩니다. 30. 자, 다음. 자, 여러분들, 자, 다음 계산 문제. 자, 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는 전류라고 했죠. I는 R분의 V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압이 100V이고 저항이 20옴일 때 전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100 나누기 20은 얼마입니까? 얼마? 그렇죠. 5A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 자 저항을 구하는 공식 R은 I분의 V라고 했습니다. 전압 100V, 전류 20A일 때 저항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압 지금 몇 볼트죠? 전압 100V 나누기 전류 20A. 그럼 결국 여러분들 100 나누기 20은 얼마죠? 5옴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윤생 강의 이 부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단위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단위. 자, 여러분들 전압의 단위는 볼트입니다.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이고 저항의 단위는 옴입니다. 54번 유압식 브레이크 장치에서 잔압을 형성하고 유지시켜 주는 것은 마스터 실린더의 체크 밸브와 리턴 스프링입니다. 체크 밸브와 리턴 스프링. 55번 축전지의 충전 상태를 측정하는 계기는 비중계입니다. 비중계. 56번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이드로플레이닝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하이드로플레이닝 현상은 수막 현상입니다. 수막 현상. 하이드로플레이닝 현상, 수막 현상입니다. 그러면 56번 물이 고여있는 도로 주행 시 하이드로플레이닝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어떤 방법이 있냐? 타이어 공기압을 높여줘야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높여줘야 합니다. 57번
고속 주행할 때 바퀴가 상하로 진동하는 현상, 트램핑이라고 합니다. 트램핑. 그리고 트램핑의 원인 무엇 때문인가? 바퀴의 불평형 때문입니다. 바퀴의 불평형. 58번 전자제어 제동장치 즉 ABS의 적용 목적 무엇이냐? 차량의 스핀 방지, 차량의 조종성 확보, 차량의 방향성 확보입니다. 스핀 방지, 조종성 확보, 방향성 확보. 59번 냉각 장치에서 냉각수의 비등점을 올리기 위한 방식은 압력 캡식입니다. 압력 캡식. 60번 클러치 페달을 밟아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소음이 나타나는 원인 무엇 때문인가? 릴리스 베어링이 마모되었기 때문입니다. 릴리스 베어링 마모.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자동차 정비 기능사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 엑기스 60문항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윤생 강의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경야독 하셔야 자동차 정비 기능사 학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